사업성이 너무 안 나온다. 돈이 안 나온다. 분담금도 많이 나오고 기부 채납도 너무 많다. 그래서 안 될 거다. 결국에는 분양가라는 변수가 사업성을 대부분을 결정할 수 있다. 분당은 신축이 없어서 과연 이게 얼마가 될 건지 참 궁금한데 4, 5년 뒤에는 가격이 더 올라 있지 않을까? 거의 안전마진이 10억이 넘는다. 적어도 분당은 상당히 사업성이 괜찮다는 게 입증이 된 상태다. 아파트는 망고쌤. 노후계획도시 잘 된다 안 된다 말이 많고 부정적인 여론도 많은데 최근에 노후계획도시 관련해서 매우 흥미로운 신호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노후계획도시 잘 아시겠지만 다음 정권이 바뀌더라도 쉽게 규제하지 못할 게 노후계획도시다. 왜냐하면 양당이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제가 또 여기 노후계획도시는 왜 이제 민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규제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지 잘 아실 겁니다. 물론 집이 너무 급등하게 되면 모르겠지만 이제는 중층 재건축의 시대고 1기 신도시는 중층이죠. 중층이라 그러면 이제 10층에서 15층 이상 되는 것들을 중층이라고 하는데 이 중층 재개발하는 1기 신도시가 분당을 제외하면 거의 모두 민주당의 텃밭이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원하는 거를 안 해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괜찮을 거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는 와중에도 계속 부정적인 여론들이 많고 실제로도 약간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자, 어떤 거냐? 안 된다라는 거죠. 노후계획도시. 뭐가 안 되냐? 사업성이 너무 안 나온다. 이게 돈이 안 나온다. 분담금도 많이 나오고 기부 채납도 너무 많다. 그래서 안 될 거다. 그런 것부터 해갖고 기반 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이주하게 되면 어떡할 거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기반 시설이 부족한 거랑 사업성이랑 사실 관련도 많습니다. 이번에 선도지구 지정되려고 기부 채납을 억지로 많이 해가지고 이게 또 사업성에 영향을 준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조합원의 간의 갈등이죠. 제자리 재건축부터 해갖고 나는 원래 좋은 자리 있었는데 통합 재건축 하면은 안 좋은 자리도 갈 수 있지 않냐? 나 원래 자리 그대로 줘.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뭐 그런 것들은 통합 재건축일 때 흔히 나오는 이야기죠. 압구정 같은 경우에도 구반포 있죠. 구반포. 그럼 단지들이 여러 개 쪼개져 있단 말이야. 쪼개져 있다 보니까 나는 원래 강변에 있었는데 재건축하고 나서 내 강변 아닌데 주면 나는 동의 못하지. 약간 이런 느낌하고 비슷하다 이런 거죠. 조합원의 갈등도 여러 가지가 있고 상가와의 갈등도 있고 그래서 다 안 된다고만 이야기하고 선도지구 지정할 때도 이런 이야기도 많았죠. 선도지구 지정이 경쟁률이 5대1에서 8대1 정도 되는데 그럼 한 개는 되고 4개나 7개는 떨어지는 거니까 실망 매물로 확 나와가지고 가격이 많이 빠질 수 있다. 투자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런 이야기 보란듯이 선도지구 끝나고 계속 가격이 올랐다. 그렇다고 문제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죠? 사업성이 부족한 거랑 기반시설이 부족한 거 그리고 조합원 갈등이 사라진 건 아닌데 자 보세요. 사업성이라는 거는 용적률하고 관련이 큽니다. 1기 신도시 용적률을 한번 볼까요? 자, 일산은 169고요. 분당은 184고 평촌 3번 중동은 200을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간단한 겁니다. 자, 300%까지 해준다 그러면 300 빼기 226, 205, 204, 169, 184 해가지고 그 남는 것만큼 사이즈를 키울 수 있는 거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내 돈 내산으로 하면은 분담금이 7억, 8억 이렇게 들어갈 건데 할라 그러겠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용적률 남는 부분이 300 빼기 169, 184 분당 일산처럼 많이 남으면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오니까 일반 분양 수입으로 내 분담금이 줄어들게 하니까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용적률을 300보다 더 많이 올려주면 사업이 잘 될 거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마냥 올려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자, 왜 마냥 올려줄 수가 없냐 하면 300%까지 되는 것을 400%, 500%까지 올려주게 되면 뭐냐면 이 도시 자체가 300%보다 조금 넘어가는 용적률 수용할 수 있는 인원에 맞춰가지고 길도 만들어져 있고 교통계획도 만들어져 있고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학교도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 설계되어 있었는데 이걸 뭐 400%, 450%가 올려주면 상하수도가 넘치고 길이 막히고 학교가 과밀이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마냥 올려줘갖고 사업성을 모두 만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적률을 마냥 올려줄 수 없기 때문에 사업성이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딱 봐도
어디가 사업성이 나올지 용적률만 보면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용적률만 낮다고 되는 게 또 아닙니다. 자, 보시면 수입과 지출이 있다는 거죠. 짓는 동안에 나가는 돈이 있고 들어오는 돈이 있는데 나가는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이 적으면 조합원들이 모자라는 돈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분담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재건축 재개발하면서 나가는 돈이 많은데 들어오는 돈이 없어요. 그러면 그 빵꾸 나는 것만큼은 조합원들이 n분의 1 하는 거고 그런 걸 우리는 분담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분담금 한 번 내고 말면 되는데 두 번, 세 번 나오는 걸 추가 분담금이다 라고 하고 2차 추가 분담금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수입은 뭐고 지출은 뭐냐? 분양 수입이 수입이고 공사비가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겠죠. 물론 여기에 사업비라는 것도 들어가지만 이자 비용도 들어가고 어쨌든 공사비가 대부분의 지출이고 분양 수입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입은 분양 수입에서 분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빼면 되는 거죠. 공사비 대비해서 분양 수입이 크면 수입이 커지는 거니까 분담금이 줄어드는 거고 그게 결국에는 뭐냐? 분양 수입이 커지면 분담금이 줄어드는 거고 분양 수입이 작아지면 분담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돈을 내야 되니까. 이걸 알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분양 수입을 다시 쪼개보면 분양 면적 곱하기 분양 가격이다라는 겁니다. 이 면적이 바로 아까 용적률이랑 관련이 있다. 자, 그런데 뭐냐면 이 두 개의 곱이라는 거죠. 곱. 분양 가격이 2천만 원일 때랑 분양 가격이 4천만 원일 때는 동일한 면적 대비해서 분양 수입이 정확히 말하면 매출이죠. 매출이 2배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면적이라는 것은 용적률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상한선이 딱 있지만 이 분양 가격은 시간이 갈수록 변하게 되는데 분양 가격이 계속 높아지면 수입이 커지고 수입이 커지면 공사비 대비해서 수입이 커지니까 분담금이 줄어들어 쉽게 얘기하면 돈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분양가라는 변수가 사업성을 대부분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용적률은 뭐 영원히 올려줄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상한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 분양가가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고? 분담금이 줄어들고 사업성이 개선된다. 하지만 용적률을 마냥 올려줄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되네 안 되네 말이 많은데 최근에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남 3구부터 해가지고 옹기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래로. 자, 여기 보시면 강남 3구가 여기 있는데 이제 강남 3구보다 분당이나 과천이 더 많이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색깔이 더 빨갛지 않습니까?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신축 시세가 올라간다. 신축 시세가 올라가면 당연히 신축이 비싸지니까 분양가가 높아질 거고 분양이 잘 되겠죠. 그러면 그 분양가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사업성이 개선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즘에 흥미로운 일이 있었다. 바로 느티마을이다. 느티마을. 기사 보셨나요? 이런 기사가 며칠 전에 나왔다. 서울경제 기사인데 분당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3.3제곱미터 평당 6천만 원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느티마을에서 1차로 분양을 하는데 5,800만 원 정도를 일반 분양가로 잡았다라는 겁니다. 강남 3구를 넘보는 수준이다라는 거죠. 넘본다라고 하면은 그보다 못 미친다라는 의미로 보면 되겠죠. 어쨌든 비싸다라는 거고 이게 6천만 원이면 국평 기준으로 20억 4천 원, 20억 정도에 분양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20억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억. 서울에 20억 넘는 데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20억 넘지 않은 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평균 매매 거래 가격이 10억 초반입니다. 10억 초반. 그러니까 20억이면 서울의 아주 많은 구들을 가뿐히 제낄 수 있는 가격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리모델링은 아시겠지만 구조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집에 앞뒤로 레고처럼 집을 붙여서 길게 뽑는 거기 때문에 좀 심하게 얘기하면 동굴형 구조가 나오거든요. 물론 요즘에는 기술들이 좋아가지고 많이 개선이 되긴 했지만 근데 새로 짓는 것보다는 구조가 안 좋아. 구조가 평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억에 분양할 예정이다. 여기 여러분 느티마을이 어디 있는지는 아시나요? 느티마을은 정자역에서 탄천을 건너가면 옛날에 공모주공 단지였죠. 거기에 있습니다. 그 정자역이랑 되게 가까워요. 탄천만 넘으면 바로 느티마을이 있거든요. 입지는 나쁘진 않죠. 그래서 여기가 20억 정도 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느티마을인데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참 궁금하다. 분당은 신축이 없다. 신축이 없어서 과연 이게 얼마가 될 건지 참 궁금한데 리모델링이 일반 분양이 나오면 그게 바로 분당의 가격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 아파트는 망고쌤. 그래서 제가 한번 사업성을 계산해 봤어요. 자, 여러분들 중에 이제 분당이 재건축이 안 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 선도지구 이런 거 많으신데,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선도지구 할 때 동의서 받으려고 정비업체나 이런 데서 전문 업체들이 와가지고 사업성 설명회 할 때 분담금이 얼마다, 이런 설명을 막 단지마다 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환급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그 사람들이 아무 근거 없이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희망적으로 계산을 했겠지만, 저도 나름 초기 재건축에 대해서는 사업성 분석을 나름 개인적으로 옛날부터 해오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5천만 원이다. 순회동에 모 단지 하나를 샘플로 한번 해봤어요. 일반 분양가가 5천만 원이고 용적률이 325%까지 올라갈 때 동일 면적을 조합원 분양 받는다는 가정하에 한번 해봤어요. 기부 체납 비율은 15%로 잡았으니까 적게 잡은 건 아닙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분담금이 작은 평형은 2억씩 나오고 큰 평형도 조금 더 나오긴 합니다만, 보면 안전 마진이라는 게 마이너스이거나 아니면 1억 7천 정도다, 이런 이야기예요. 5천만 원일 때는. 사실 이 정도면 이걸 해야 되나? 아니면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규로 새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거 말고 다른 거 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느티마을로 인해서 6천이 된다. 그러면 이게 이야기가 좀 많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6천이 되면 똑같은 용적률일 때 분담금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환급이 나올 수도 있고, 일부 평형은 분담금이 나오지만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국평은 환급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많은 정비업체에서 계산했던 거랑 비슷하게 나오고, 오히려 투자로 인해서 안전마진 같은 경우에는 6천이 되면은 6, 7억에 달할 수도 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물론 이게 뭐 나중에 분양가 상한제가 된다든지 변수가 많지만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6천이 되면은 이제 꽤 괜찮은 투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어차피 안 돼도 그만이에요. 제가 컨셉을 말씀드렸잖아요. 안 돼도 좋다. 집만 수리해서 들어가서 애기들 어린데 키우면서 졸업시키고 나면 그때는 돼 있지 않겠냐. 12년 뒤인데. 그런 컨셉으로 보시면 된다. 집 말고는 다 괜찮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2025년 6월에 느티마을이 분양을 하는데, 선도지구가 분양을 하게 되면 최소한 4, 5년 뒤일 거란 말이야. 4, 5년 뒤에는 가격이 더 올라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번 7천만 원일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는지 봤더니, 환급도 환급이지만 안전마진이라는 거,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을 좀 아시면 좋은데, 안전마진은 뭐냐면 완공만 되면 그냥 땡길 수 있는 차익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차익 거래 개념인데, 거의 안전마진이 10억이 넘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7천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거는 매우 희망적이고 4, 5년 뒤에 7천이 된다는 가정내에 한 거지만, 어쨌든 지금 느티마을에서 6천만 원의 분양만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게 사업성 계산하는 단지가 그 메인에 있는 그 단지도 아니야. 약간 변두리에 있는 단지인데도 이렇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예요. 무조건 된다 안 된다 보다는 이 재개발 재건축의 원리에 대해서 좀 미리 알고 간단한 계산을 해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 자산 형성에 꽤 도움이 될 건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여기는 분양가가 6천만 원이 나오지만 안 나오는 데가 대부분이다. 분당은 1기 신도시 중에 가장 비싼 곳이다. 4천도 쉽지 않은 곳들이 있다. 아까 5천만 원일 때 사업성 보셨습니까? 5천만 원일 때는 오히려 분담금이 1, 2억씩 나오는데, 이게 4천만 원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분담금이 몇 억씩 나올 수 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가격이 싼 동네일수록 동일한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더 커져서 분담금을 못 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분담금 낼 능력이 있냐 없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자 보시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울에 있는 재개발 구역에 사시는 분들 소득 수준이 되게 높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다 입주해가지고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팔고 나갔어요, 이런 분들도 계신데 대부분 원주민 정착률 생각보다 낮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그게 안 살고 전세를 나서라도 조합원 분담금 같은 경우는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분담금이 5억인데 전세 6억 7억에 놓으면 되잖아. 그래서 전세 나가지고 분담금 내도 현금이 생기잖아요. 그 현금으로 딴 데가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대출받아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러면 청약은 분담금을 못 내면 청약은 어떻게 받아요? 10%만 가지고 나중에 중도금 대출받고 잔금 대출받아갖고 다 이게 청약받아서 들어가는데 돈이 있어서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해보면 분담금이 많이 나오는 것들, 물론 뭐 5억, 10억씩 나오는 건 모르겠지만 1, 2억씩 나오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큰 대수는 아니더라.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계산한 거는 분당이 가격이 높으니까 한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분당이라든지 평촌이 아니면 다른 데는 현재 수준으로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느티마을이 6천만 원 분양함으로 인해서 적어도 분당은 상당히 사업성이 괜찮다는 게 입증이 된 상태다. 실제로 정비업체에서 예전에 계산할 때랑 비슷해졌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서울의 경기도의 핵심 지역에 신축 아파트를 얻는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생을 사시면서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이야기를 귀가 따갑도록 듣게 되실 겁니다. 왜?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면 신축을 공급할 방법이 서울은 없으니까.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알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